오늘 아침 출근길에 주유소 전광판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과 마트의 영수증을 볼 때마다 내 월급만 빼고 세상 모든 것이 오르는 이 가혹한 현실에 허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뼈 빠지게 벌어도 고물가에 다 털리고 숨만 쉬어도 적자라는 위기감이 우리 모두의 턱 밑까지 차오른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팍팍한 판도를 단번에 뒤집어버릴 아주 강력한 경제적 구명조끼가 투입되었습니다. 투입 예산만 무려 26조 2천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최고급 가전을 한 대씩 돌리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보통 나라에서 이런 큰 돈을 푼다고 발표하면 사람들은 대개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빚이거나 결국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라며 냉소적으로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설계 단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가 국채라는 빚을 단 1원도 발행하지 않고 서민들의 지갑을 채우기 위해 최대 60만 원의 보너스를 쏘아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혜택을 받는 이 역대급 규모의 재정정책에서 정보가 늦어 나만 소외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상당히 긴 분석을 끝까지 따라오시는 분들은 남들이 헷갈려할 때 내 몫을 확실하게 챙겨가는 완벽한 가이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우선 이번 26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출처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장이 가장 먼저 우려를 표합니다. 국채를 찍어내면 시중에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이는 화폐 가치 하락과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의 설계도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 1원의 부채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나랏빚 1조 원을 조기에 상환하면서 이 막대한 실탄을 장전했습니다. 이런 배짱 있는 재정 운용이 가능했던 비밀은 바로 25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압도적인 초과 세수에 있습니다. 25조 원이라는 액수는 대규모 신도시 하나를 통째로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이자 최신형 중형차 63만 대를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입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악착같이 달러를 벌어온 덕분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글로벌 인류 기업들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혁명,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거둔 수익이 국가 곳간을 찰랑찰랑하게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즉,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재정 방어막이 되어 민생이라는 타들어가는 논밭에 물을 대는 선순환의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 든든한 저수지의 물 중 10조 원을 고유가 방어 전선에 즉각 투입합니다. 단순히 생색내기용 지원이 아니라 주유소 기름값이 미친 듯이 오르지 못하게 가격표에 자물쇠를 채우는 석유 최고 가격제에만 5조 원을 투입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자체의 상한선을 정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 예산으로 보전해줍니다. 내 지갑에서 억울하게 빠져나갈 고정비를 국가가 거대한 방패가 되어 최전방에서 먼저 막아주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저소득층은 최대 83%, 일반 서민과 청년들도 45%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동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고유가 파고를 넘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배치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4조 8천억 원 규모의 직접적인 피해 지원금입니다. 지급 시간표를 보면 아주 치밀합니다. 4월 말에는 취약계층 321만 명에게 최대 60만 원의 1차 지원금이 우선 투입됩니다. 그리고 6월 말에는 무려 3,256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지는 독특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을 받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혜택은 커집니다.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 원, 소멸 위기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사람이 떠나가는 지방 경제의 메마른 혈관에 강력한 영양주사를 놓아 내수 시장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산입니다. 지원 기준인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974만 원 이하라면 당당하게 수혜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합산 소득이 1,000만 원에 육박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이 잔치에 입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인 가구 청년이나 은퇴 세대 역시 월 384만 원 미만이면 알뜰하게 내 몫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단
단순히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에 찍힌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 속에는 여러분이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그리고 금융자산이 건강보험료 등급과 얽혀 합산됩니다. 손에 쥐는 현금은 적더라도 영끌에서 마련한 아파트값이 올랐거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이 있다면 건보료 점수가 높아져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정책의 최대 뇌관이라고 꼽는 지점이 바로 이 재산 합산 심사입니다. 주머니엔 당장 기름 넣을 돈도 없는데 서류상 재산 때문에 이 26조 잔치에서 쫓겨나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본인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번 지원금은 전액 지역화폐로만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주면 저축이나 대출 상환으로 흘러가 시장에서 증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동네 시장과 식당에서 소비하게 함으로써 내수경제의 심장을 강제로 뛰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독보적인 방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빚을 내서 돈을 뿌리고 물가 폭탄을 맞을 때 우리나라는 수출로 벌어온 초과세수로 지갑을 채우는 선순환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경제적 체력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패도 외부 충격 앞에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판도는 현재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숨을 죽이고 중동의 모래바람만 쳐다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동은 전 세계 석유의 심장 부이고 여기서 포탄이 터지면 기름값이 폭등하는 미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는 인류가 공유하는 산소호흡기 밸브를 누군가 잠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미국은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더 꽉 조이게 되고 전 세계 달러는 미국으로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결국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1,500원이라는 공포의 숫자를 찍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에너지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비싼 달러로 원자재를 사와야만 수출을 할 수 있는데 기업들조차 이 고정비 폭탄 앞에서는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쓰리콤보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여기서 진짜 돈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이 26조 원의 돈줄이 흘러가는 길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순히 밥값 보태주려고 이 거금을 푼 게 아닙니다. 이 돈은 결국 특정 산업과 기업들의 배를 불려주는 강력한 영향주사가 됩니다. 가장 먼저 돈이 쏟아지는 곳은 지역화폐 결제 생태계입니다. 4조 8천억 원이 강제로 동매 상권에서 쓰여야 한다면 이 막대한 결제 트래픽을 감당하는 플랫폼 기업들과 보안 시스템 회사들은 앉아서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결제 수수료만 챙겨도 웬만한 기업의 연간 영업이익을 단숨에 뽑아낼 수 있는 노다지가 터지는 것이죠. 다음 타깃은 에너지 효율화 분야입니다. 정부는 기름값 방어에 10조 원을 쓰면서 동시에 비싼 에너지를 덜 쓰는 체질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나 공급망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국가가 거대한 판을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큰손들은 이미 이 예산의 흐름을 분석해 수혜 기업의 주식을 조용히 쓸어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금 액수에 1위 1비할 때 그들은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수억 원을 벌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대응 지침입니다. 첫째, 지금 바로 건강보험공단 앱을 켜서 본인의 건보료와 재산 합산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서류 한 장 차이로 지원금이 날아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둘째,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들어온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소비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 돈이 돌고 돌아 동매 사장님들을 살리고 그 온기가 다시 내 삶을 덮여주는 선순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소비자를 넘어 이 26조 원의 돈줄이 흘러가는 수혜 섹터를 지켜보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십시오. 결제 플랫폼이나 에너지 효율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관심 종목에 올려두고 거대한 자본이 만들어내는 파도에 올라타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위기 앞에서 움츠러드느냐 아니면 그 속에 숨겨진 기회를 포착해 움직이느냐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 압박을 가하고 있고 중동의 포화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대한민국은 26조 원이라는 든든한 실탄으로 이 퍼펙트 스톰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든 인생이든 결국 흐름을 잇는 자가 승리합니다. 50년 전 오일 쇼크의 위기를 반도체 신화로 바꿨던 그 도끼가 지금의 초과 세수를 만들었고 그 세수가 다시 여러분의 지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거함이 닦아놓은 이 길 위에서 여러분의 인내심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1,500원 환율의 공포 뒤에 숨겨진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26조 원 유동성이 만들어낸 내수 시장의 폭발력을 믿으십시오. 인생의 전환점은 결코 거창한 행운에서 오지 않습니다. 국가가 깐 이 거대한 판 위에서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하느냐, 거기서 모든 승부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26조 원 추경의 설계도와 그 이면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긴 분석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성공적인 자산 관리의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남들이 공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숫자의 진실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우리 국고를 채우고 그 국고가 다시 민생의 마중물이 되는 이 위대한 순환의 과정에 여러분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행동 방향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다가올 4월의 진통을 넘어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은 언제나 가장 뜨겁게 요동치는 곳을 향해 흐릅니다. 그 흐름의 길목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명석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